안녕하세요. 오늘 또 풍성한 가을입니다. 추석 연휴를 어떻게 우리 장애인 기업 대표님들 잘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는 경남 거제에서 올라왔었는데요. 출장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가을 하늘을 보면서 이 풍족한 계절 가을에 우리 장애인 기업 대표님들도 풍족한 우리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 갔으면 하는 바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또 스튜디오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의 요인도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그래도 조금은 종식이 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장애인 기업 운영하시면서 또 1차 랜선 워크숍 우리 했었는데요. 선배님들과의 멘토링 워크숍 토크 콘서트를 했었는데 오늘은 2차에 이제 선배님들 또 다른 분을 또 모시고 또 어렵게 이렇게 또 모시고 멘토링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이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리뷰를 받아왔는데 장애인 기업으로서 정말 힘들었던 부분 또 선배님들에게 좀 듣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많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시간이 그때도 좀 많이 지났었는데도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번에 하셨던 또 선배님 한 분 또 새로운 또 6기 분들이신데 그 전전 기수인 4기 선배님을 모시고 오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는 그러한 멘토링 토크 콘서트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장애인 기업 멘토링 토크 콘서트에 참석하신 분을 한 분 한 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인사드리게 되면 짝짝짝 여러분들 다 이제는 아시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2차 멘토링 토크 콘서트에 저번 1차 토크 콘서트에 또 오셨어요. 우리 일기 우리 이철주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또 뵙습니다. 네, 뭐 인사 말씀 하시라고 안 했는데 하시네요. 네. 와, 1차 방송을 한번 해보셨다고. 역시 사람이란 게 경험이란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신 분은 여유가 있으시고 우리 4기 대표님은 이제 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우리 소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4기 박슬목 대표님이십니다. 4기 회장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식회사 참길 대표이사 박슬목이고요. 저는 그 MBA CEO 과정 4기 회장 일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경영 전문가분들은 꼭 빠져서는 안 되는데 제일 여러분들이 설문조사 했을 때 데이터로 나왔던 부분, 뭐 저번에 1차 랜선 워크숍 할 때 멘토링 토크 콘서트에도 제일 나왔던 부분이 경영 마케팅이었죠. 그래서 오늘도 또 경영과 마케팅의 전문가 두 분을 추석 연휴 때 꼭 가야 되느냐, 나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또 두 분이십니다. 정말 바쁘신데 제가 어제까지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다 체크가 됐는데요. 우리 마케팅의 또 전문가이시죠. 우리 유희성 소장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경영은 이번에는 출연진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분을 좀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4기 회장님하고 또 경영 쪽에 또 수석 매니저님이십니다.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도움을 좀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감모 수석 매니저님을 큰 박수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이제 여러분들이 다 들어오셨는데요. 예, 지금부터 2차 랜선 워크숍의 2부인 우리 멘토링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석해 주신 우리 이제 패널분들, 참가자분들에게 한마디씩 이제 인사하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일기 선배님, 대선배님이시죠. 최고봉이시죠. 우리 저번에 커피의 이 역사를 우리 장애인 기업 중에서도 역사를 쓰고 계시는 우리 이철주 대표님의 또 간단한 우리
후배님들과의 보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인사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이 종전에 뵙고 시간 관계상 많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또 지루한 시간도 조금 좀 자극을 드릴까 싶어서 오늘 제가 직접 지은 커피 기계와 원두 커피란 책 커피에 대한 책을 제가 부분이네요. 세 권 제가 기증을 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증해 주시게? 네. 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아유, 네. 이제 주최 측에서 이제 알아서 배분할 거고요. 그래, 다른 분들이 또 못 받았다고 나는 받고 싶다고 이런 또 문의가 많이 와요.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안 주시면 더 제가 더 난감하지 않죠. 근데 이런 거 꼭 가지고 오신 이유는 알겠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뭐 기계가 꼭 이제 관련된 전문 서적이다 보니까 네네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총무님한테 말씀하시면은 제가 이제 조금 저렴한 가격에 또 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책 발간됐다고 따끈따끈한데 2020년 개정판입니다. 그러니까요. 2020년 개정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철주 일기 대표님의 부분으로 저번에 보셔서 알겠지만 이러한 책까지 또 발간하시고 그래서 개정판을 여러분들에게 세 분에게 드리신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나중에 질문을 올리시는 분에게 드리도록 선착순으로 올리는 걸로 좋네요.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출연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다 주시겠죠? 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선배님이시잖아요. 선배님한테 여쭤보십시오. 후배님이 여쭤보시면 아니, 뭐 선배님이 안 선배님이니까 주시겠어요? 베푸는 그런 마음이 계실 것 아이,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에서 물이 흘러갈 겁니다. 네, 우리 사기 우리 또 회장님 맡고 계시는데 우리 사기의 박슬목 우리 회장님 한번 인사 말씀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지상파, 공중파 이렇게 여러 분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해봤는데 오늘은 또 색다른 그런 인터뷰를 하게 됐네요. 저는 그 인천 부평 청천동에서 주식회사 참길 만드는 소재 제품은 액티바 707이라고 하는 새집 증후군 방지제하고 그리고 에코셀라 단열 페인터를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네이버에다가 네. 빨래 너름이라고 치시면은 저희 회사 제품이 소개될 겁니다. 빨래 건조대 한 10여 가지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연 매출은 많지는 않고요. 한 10억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또 사기 박슬목 대표님께서 빨래 건조대 혹시 우리 후배님들 6기가 후배님이시잖아요. 네. 혹시 기증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공짜는 없습니다. 아, 세상에 공짜는 없고. 예, 공짜는 역시, 없고 저렴하게. 아, 예, 역시 저렴하게. 예. 예. 장애인기업 선배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대 공짜라는 없다. 대표님들이다 보니까 역시 경영에 탁월하신 게 공짜는 없다. 세상은 내가 움직여야지만이 얻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시겠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좀 저렴하게 또 주시겠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아니 그냥 주신다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아니, 나머지는 도입하라고 하셨는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CEO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6기 분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작은 이윤을 정말 잘 모아서 잘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튼튼한 구조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중에 1기, 4기 대표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부분을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1차 때 마케팅 또 경영 이 관련된 부분을 약간 정리하고 좀 6기 멘토링 토크 콘서트를 좀 들어갈게요. 저번에 자금하고요. 팔로 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자금은 저번 주에 정리해드린 키워드는 이거였습니다. 돈은 정부가 주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잘 관리를 해서 경영을 해야지만이 정말 잘 건실한 회사를 만들 수 있다. 이게 키워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유성 소장님께서 직원을 좀 해주시기도 했지만 정부가
정말 우리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일반 CEO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지원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하는 부분. 그래서 마케팅을 어떻게 잘 할 것인지에 대한 뒤에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좀 돼야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했었는데요. 이번 두 번 다 참석하신 유인수 소장님도 잠깐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네. 1차에 멘토링 토크 네. 했을 때 네. 그거 잠깐 정리 한번 해주시죠. 결국에는 뭐 기술의 평준화 그리고 제품의 품질의 평준화가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네. 결국엔 제가 그때 한 3시간에 걸쳐서 강의해드렸던 결정적인 단어가 마케팅인데요. 마케팅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가 전달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 부분을 좀 잘 소통하는 능력이 네.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마케팅 이퀄 소통 능력이기 때문에 네. 다양한 소통 채널, 뭐 SNS라든가 그 채널을 활용해서 소통의 역량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금은 우리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일기 때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석 매니저 양간모 수석 매니저님이 이제 참석을 안 하셨지만 네. 그때 이제 서정원 소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이 자금이란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때도 이제 나왔었고 우리 장애인 기업 CEO 분들도 계시지만 자금에 대한 부분이 제일 궁금해하시고 또 제일 중요하다고 또 생각하세요. 그에 좀 단적으로 좀 정리해서 좀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실까요? 예, 저번에 서정원 선생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은 네네. 자금은 실질적으로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네네.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 자금을 조달하는 게 핵심이고 네. 현재 전에는 정부에서 대출 위주로 했다가 네네. 최근에는 이제 지원금 형태로 돼 있고 맞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복 지원이 안 됐는데 네네. 2, 3년 전부터 이제 중복 지원까지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 자금을 몇 천만에서 몇억 원까지도 상환 조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생겼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양간모 수석 매니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번에 41%가 자금 조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우리 장애인 기업 CEO 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해도 머니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네. 예. 이 세상은 뭐 요주경이라 할지라도 뭐니 해도 머니라. 현재 정부에서 사업을 네.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잘 찾아보면은 네. 상환하지 않는 머니가 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번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6기 분들도 지금 1기 4기 대표님 기업 CEO시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의 눈먼 돈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숨은 그러한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을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을 우리 6기 분들도 혹시 몰랐던 부분을 이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또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예, 말씀을 해주시면 나중에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면 말씀하셔야 됩니다. 말씀 안 하시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처음 오신 분이 우리 사기 대표님하고 우리 수석 매니저님인데 가급적이면 카메라 울렁증이 없으시다고 하면 앞쪽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이쪽을 향해서 제 얼굴이 잘생긴 건 알지만 앞쪽을 좀 보시면서 가끔씩 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프로의 모습이 좀 보일 수가 있거든요. 참고를 해주시고 또 그런다고 해서 너무 앞쪽만 바라보시면 제가 좀 멀뚱해지니까 저도 한 번씩 보시고 앞에도 보시고 이게 프로의 모습입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 전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차하고 똑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기 분들이 보내주신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장애인 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통해서 귀사의 제품을 납품한 경험이 있습니까? 해봤어요. 그랬더니 빈도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6기 우리 CEO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창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기존에 운영하신 분들도 다 계시겠지만 이런 기존 자기의 회사의 제품을 납품해 본 경험들이 17%만 납품하시고 83%가 납품을 한 번도 안 해보셨대요. 그 이유가 혹시 먼저 경영 전문가이신 우리 양간모 수석 매니저님 한번 이야기해 줘 보실까요? 굉장히 난해한 질문입니다. 네네네. 제가 이제
2013년, 14년에 이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장을 겸직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나는 납품 경력도 없고 팔아본 적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는 문제죠. 근데 네. 납품을 하라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뭐라도 갖고 오라고 하면서 그러면 제품을 만들면 보통 이제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 마켓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로를 개척하는데 네. 구입하는 측에서는 항상 그 판매 기록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면 판매 기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문제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 플리마켓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오픈마켓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팔아보고 그게 안 되면은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에다가 네. 일부 그 테스트로 기증도 하고 해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 제품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기록을 남겨서 내면은 적어도 판매 기록이 없는 기업보다는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든 제품이 시장에서 테스트했고 네네. 테스트에서 성공했고 일부 기업에서는 사용해서 효과를 봤다는 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네. 이 공공구매나 이런 데서는 기록이 돼 있는 문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항상 문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준비해 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아닐까요? 뭐 CEO 분들이 계시지만 대표님들도 첫 단추가 아닐까요? 우리가 일명 말하는 이제 마케팅 쪽에서 말하는 이제 첫 실적. 지금 말씀하셨던 기록 말씀하셨던 수석 매니저님 말씀하셨던 이제 기록이란 거는 실적이잖아요. 예. 말 그대로 데이터가 없으면 이 기업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6기분들이 말씀하셨던 공공구매 제도를 통해서 귀사의 제품을 납품하셨습니까의 83%가 아닌 부분은 뭔가의 그 공공구매 제도를 잘 몰랐고 또 그 부분에 의해서 팔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적이 없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매니저님이 하신 것처럼 내 자사의 제품을 꼭 그 구매 제도가 아닌 실적이 요하니 그 부분을 다른 프리마켓이나 이러한 마케팅 시장에서 다른 부분 큰 걸 말고 작은 것부터 천천히 쌓아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은 기록이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뭐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예. 그게 큰 실적이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마케팅 쪽에서는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더 나을까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네네. 제가 이제 기업 컨설팅을 해보면 히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다 버리세요. 작다고. 근데 작은 자신들의 히스토리도 사진이 됐든 서류가 됐든 남겨놓으시면 네네. 그걸 모으면 스토리텔링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관에서도 그런 히스토리를 요구하는데 자잘한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혼자 시작했고 와이프가 합류했고 뭐 아들이 합류했고 직원이 둘이 됐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정리해 나가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네네. 예, 그런 히스토리 관리가 나중에 마케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그게 또 스토리텔링 마케팅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큰 기업들도 뭐 대표님도 계시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마케팅도 제일 중요하고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회사가 먼저 보여지는 실적이라면 연역이라는 그 히스토리. 네, 네. 우리 잘된 기업들 보면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게 되면 네. 몇 년도에 네. 어떻게 발자취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이나 어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신뢰가 가는 부분이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특히나 코로나 시대니까 비대면이다 보니까 직접 와서 아무리 마케터로서의 역할을 잘 할지라도 실적이 없으면 그 기업을 신뢰를 못하는 것처럼 양가모 수석 매니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의 실적이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스토리텔링화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기업을 홍보할 때 제일 그 기업들이 쓰는 게 신스 뭐 1990 네네네네, 그렇죠. 그게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회사의 성장인데 그거를 따라서 우리 4기하고 1기 선배님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성장을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 실적을 어떻게 쌓으셨는지 1기, 4기 대표님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기 우리 이철주 대표님부터요. 저도 그 공공구매 쪽 이제 납품을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근간에는 조금 사실은 좀 안 하고 있는 편인데 왜 안 하셨죠? 마진이 이제 없어요. 우리가 앞에 말했던 이제 돈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이윤이겠죠. 네, 프로핏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공 입찰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자격 조건이 네네.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제한적인 것을 피해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또 일반 업체들과 똑같은 그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쟁 부분에서 마진 폭이 좁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는 정말 그 공공 부분 오는 부분을 가지고 정말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그 검색하고 네. 또 공부하고 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서 큰 도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제가 봤더니 네네. 이제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 물건을 이렇게 납품하게 되면은 좀 남아요, 이게. 아, 근데는 이제 우리 열악한 또 장연기업 우리 여건에서는 또 자기가 만든 제품도 있지만은 남들이 만드는 제품을 가져다가 입찰에 들어간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아. 이런 경우들은 남 좋은 일만 시키지 자기한테는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아, 한 그래서- 단계를 걸치니까 더. 예, 그러겠죠. 그래서 네네. 그 실적 부분에서도 저도 뭐 한 입찰 부분 한 2억이 넘은 건들도 제가 이제 납품도 해본 적도 있는데 오, 네네. 이제 그런 어떤 전체적인 부분에서 입찰 부분이 잘 시사 선택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제조 쪽의 어떤 그 내용들, 자금들 그것들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자기가 입찰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공공구매 쪽도 많은 이익이 발생하고 아, 네. 해서 어떤 재무적인 구조도 많이 기여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이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커피 쪽으로 계속 하셨었잖아요. 지금 1차에 못 들어오신 분도 토크콘스트에 못 들어오신 분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 실적을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실적 쌓았던 거는 기억나시나요? 학교 쪽 제가 이제 그 납품 그 실험실 네. 바리스타 교육장 아, 이제 예, 거기 납품 그다음에 구청 관련 또 그쪽도 바리스타 교육장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쪽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크게 했던 게 저기 대전에 있는 그 무지개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 기업 저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예. 그 복지센터에 그 제과 설비 시스템, 그다음에 커피 복구르고 그다음 교육안의 시스템 그때 애들 했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냉동 설비라든지 하면서 상당히 제가 힘들고 또 정말 그 협력 업체들하고도 이렇게 상당히 뭐 또 이렇게 좀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런 게 상당히 많은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데 네네. 실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손해 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도 그러한 발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더 큰 기업을 만드시지 않았을까요? 네, 그죠? 예. 그리고 자, 우리 사기의 박순목 대표님께서는 우리 사기를 대신한 이제 대표로 오신 우리 회장님이신데 우리 사기 회장님은 어떻게 그 실적을 제일 처음 실적을 쌓으셨고 또 이렇게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저희 회사는 지금 창립된 지가 네네. 한 35년 정도 됐습니다. 네네네. 예, 됐는데 이제 중간에 한번 뒤집어 엎기를 한번 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예, 사연이 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건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저희 회사가 원래 이제 그 김포 쪽에 공장이 있었는데 네네네. 2,000평 땅에 600평 공장을 오. 가지고 있으면서 연간 그 종업원 수가 직원이 수가 50에서 60명 데리고 연간 매출이 300억에서 400억을 하던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저희는 이제 주 메인 제품이 그 액티바 707이라고 하는 그 숯페인트가 있어요. 기능성 네, 페인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소설 말씀하셨던. 네네. 새집 정욱은 집을 짓고 인테리어를 하고 나면 유해 물질이 나오는데 네. 최근에 뭐 대진 침대라고 합시다. 일단 너무 네. 잘 알고 있으니까. 네네. 예, 대진 침대 라돈 파동 났을 때 그런 그 사실은 라돈이 대진 침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콘크리트예요. 네. 석고보드고. 네네네. 예, 그런 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차단해주는 그런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재건축 조합 상대로 마켓을 했죠. 저희는요. 네. 재건축 조합 상대로 그렇게 했는데
재건축이 올수습 됐습니다. 아, 예, 올수습 탁 되면서 4년 만에 보기 좋게 말아 드셨습니다. 소주 맥주로 말라 드시듯이 개운하게 드셨군요. 예, 아주 말아 먹고 네. 다시 한번 또 그런 신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무단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예,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격려가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쳐줘요. 네,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근데 예, 사기 복 받으실 대표님께서는 만약에 그러셨을 때 예. 제일 처음 첫 납품이 그러면 언제이셨어요? 작은 거였나요? 큰 거였나요? 지금 저희가 규모로는 처음에 큰 제가 거였었죠? 원래 이제 한 업은 인테리어업이었습니다. 네. 인테리어업을 하면서 이제 그 작은 건축도 하고 네네. 좀 욕심이 좀 많습니다. 네네. 예, 한 가지로 가지고는 한이 안 차요. 예. 그러나 마누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 예. 그건 근데 당연한 자식이 거고요. 셋이에요. 네. 예. 딸 하나, 기집애 하나, 모심애 하나 그렇습니다. 제가. 예.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셔도 되는데. 예, 예,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앞서서 우리 소장님하고 네, 또 매니저님께 매니저님하고 수석 매니저님께서, 수석 매니저님하고 두 분이 이제 자금 관련 네. 또는 이제 하고 그 정부 지원 관련 이런 이제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거는 이제 사후에 좀 뒤에. 아, 그래요? 네. 아, 예, 저의- 예, 알겠습니다. 제 너무 진행을 앞서가는구만. 아니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봐보세요. 사기 회장님 잘 보세요. 예. 일기 대표님하고요. 예. 일기 이제 선배님하고 옆에 계신 유희성 수사님은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예. 노래 김대현 말씀 팀장이 말하고 있을 때는 예. 딱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딱 빠지면 제가 바로 들어갑니다. 아. 근데 이제 우리 사기 선배님께서는 우리 육기분들에게 많은 거를 전달하고 싶은 부분은 알겠는데 이후에 제가 말씀드릴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분량이 알겠습니다. 예. 우리 그런 지상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서두에. 예. 분량이 있습니다. 이 분량을 넘어서면 불량품이 나와요, 이 방송에. 그래서 그 분량을 불량하지 않게 아하. 네, 제가 타임을 끌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계속 진저쪽으로 가면 안 될 것 예, 같고요. 예. 우리 1차 워크숍 때 이 토크 콘서트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선배님들의 말씀을 좀 많이 듣고자 하는 부분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매니저님, 수석 매니저님하고 우리 소장님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부분만 이제 말씀드리고 선배님들의 어떤 애로사항, 그래서 잘된 거 말고요. 실패적인 부분을 제 후미에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렇게 우리 또 사기 대표님께서는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잘 예. 경영해 오셨는데 나중에 예. 이제 첫 스타트를 그렇게 이제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정말로 이 납품하실 때 좀 애로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처주 대표님은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 또 이야기를 하셨고, 네, 저희는 사실 이제 공공 조달 쪽보다는 네네, 주로 이제 중소 건설사에 네. 주로 이제 그 메인 격으로 많이 이제 납품이 되고 있는데 뭐 마케팅 해도 가장 우수한 마케팅은 뭡니까? 바이럴 마케팅 아닙니까? 네. 입소문. 네, 예, 맞습니다. 그 제품 써보니까 좋더라. 네네네. 믿을만 하더라 그 회사. 네. 이게 굿입니다. 네네. 예, 그런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제품에 대한 그야말로 목숨을 걸죠. 네네네. 예, 이 제품이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제품. 네네. 예, 최고의 제품을 내가 만들겠다. 네네. 불편하면 연구해라. 네네. 불편한데 가만히 있는 것은 죄를 짓는 거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저희도 이제 조달청에 등록은 돼가 있고 네네네. 하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라 좀 그 건축. 공공 조달 쪽으로는 조금 해당 좀 사항이 많이 해박하기 있습니다. 해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해박한 부분이 있어서 네네네. 예,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크게 그렇게 그쪽으로 납품을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네네네. 예, 바라는 바는 지금 학교의 그 미세먼지 그런 저거 때문에 이제 지금 뭐 천장에 그 텍스를 뜯어낸다 뭐 이렇게 저기 환경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다가 실제 수 페인트를 발라주면은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참 권하고 싶어요. 거기다가 이 수 페인트를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른 페인트를 발라도 되니까 네네. 예, 참 권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뭐 그쪽으로는 네네. 예, 조달이 좀 해박합니다. 저희는요. 네. 예, 예.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 항목을 가지고 우리 했는데요. 네. 어떻게 지금 수석 매니저님 이 경영이란 게 제일 어렵기는 어렵잖아요. 예, 예. 근데 사업이란 게 또 어떻게 보면 운도 있어야 되고 노력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운도 좀 따라야 되지 않나요? 이런 실적도 따기 위해서는 그런 운에 대해서는 경영학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운은 이제 살아가 있는데도 중요하지만은 네네. 사업에서는 진짜 중요합니다. 시운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그것은 사업가가 앞으로 닥쳐올 일을 예측하는 게 꽤 중요합니다. 네. 이게 이제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처음 갖고 있는 아이템 갖고는 보통 손익분기점까지만 가는 게 대부분이고 네네. 손익분기점까지 가는 과정에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을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 그건 이제 곧 수익성 사업으로 들어가면 기업이 안정이 되고 네. 그다음에 계속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다음 아이템, 고도 성장 쪽으로 갈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적인 지속적인 혁신인데 네네. 예, 흔히 말해서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업하시는 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이 수익이 어느 정도 나도 다음 아이템을 준비를 안 해놓으면은 네. 경쟁자가 나왔을 때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그 준비하는 것이 운을 만들어가는 거지. 네. 이제 세상이 자기한테 기회가 그냥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모든 온다. 기회는 온다는 말은 다들 공감하시겠죠. 근데 그래도 그런 부분도 정말 노력 없이는 또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던 준비라는 부분과 준비 자체가 노력이죠. 예, 그러니까요.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2차 랜선 워크숍의 멘토링 토크 콘서트는 처음 오신 분들이 좀 우리 사회자 저 김 팀장에게 좀 계속 들어오십니다. 훅 깜빡이는 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봐보세요. 일기 대표님하고 우리 윤서 회장님은 별다른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공구매 제도의 기사 제품 납품한 경험이 없다는 부분은 정말 사업적인 부분에 운도 있고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좀 쌓아가는 부분. 그래서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우리 사기 선배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옆에 계신 분이 또 바이럴 마케팅에 또 제일 또 이 최고봉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한번 유정 소장님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설명했던 맥락하고 좀 비슷한데요. 이 바이럴이 결국에는 이제 입소문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공공 매체로만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지면서 기회가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바이럴 마케팅의 핵심은 특정 한두 사람만 완벽하게 만족을 시키면 이것은 내가 알리지 않아도 알려주는 나의 우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복잡한 바이럴 마케팅이 아니라 작은 고객이라도 작은 납품의 케이스라도 거기에서 굉장히 최고치의 케이스를 한두 건만 만들어내면 그분들이 매니아 고객이 되거든요. 매니아라는 건 뭐냐면 아무 보상도 없이 나를 알려주는 고객들을 매니아 고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보상. 그래서, 네네.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작은 케이스에서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좀 집중력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응집력, 집중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매니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명의 매니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0번의 노력이라는 부분도 예.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기 대표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겁니다. 살아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의 노력이나 이러한 진정한 땀, 이 노력이 없으면 그러한 부분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고자 하는데 넘어가기 전에요.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일기 대표님과 우리 사기 대표님 뭐 중간중간에 우리 사기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후배님에게 먼저 바톤을 먼저 드릴까요? 예. 네네. 간단하게 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6기 후배님들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사기의 이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또 부분을 또 마련해 주셔서 수료하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들어오시게 됐고 어떤 부분에서 경로를 알게 됐고 또 그 과정을 그때는 이제 전체 다 수강을 하셔서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들은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코로나19 6기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후배님들은 랜선으로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배님들에게 어떻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나는 수료를 해서 지금의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니 간단하게 좀 한번 히스토리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조금 전에 이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노력이 99%, 네네. 노력이 99%고 운은 1%라고 봅니다. 네네. 비율은 1대1이에요. 네. 예. 정말하면은 노력이 열쇠라면은 그 열쇠를 돌리게 하는 손은 운이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네. 지금 우리 6기 우리 시호 가정에 계시는 우리 후배님들 먼저 힘내십시오. 예. 기회란 아까도 말씀 계셨지만은 기회란 준비된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시호 가정을 좀 1년 동안 다녀봤습니다. 다녔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시호 가정을 다닌 거하고 요번에 우리 장애인 기업에서 하는 이 시호 가정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셨군요. 예, 정말 제가 실은 이제 부평구 중소기업 협의회 회장일을 보고 있어요. 보고 예. 있는데 제가 우리 회원 둘이를 추천을 했어요. 여기 과정에. 예, 네네. 그 과정에 5기입니다. 5기예요? 예, 두 분을 제가 추천을 했는데 네네네. 이런 과정을 모르는 분들도 아직도 부지기수가 상당히 많고 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제가 진짜 그 강의를 듣고요. 여기서 당 강의를 듣고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서울대학교 최고의 과정 카리스 GLP 과정을 했어요. 네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1년 동안 회비가 500만 원 내고 예, 또 다른 거면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한 돈 1,000만 원 들어갑니다. 네네. 여기에는 돈 한 푼도 안 들이면서도 네네. 정말 제가 진짜 가슴에 콱콱 꽂히는 네네. 진짜 현실적인 그런 그 과정이 네. 여기서 강의가 됐어요. 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요. 네네. 예, 제가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은 제가 여지껏 60평생 살아오면서 4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사업을 해오면서도 네네. 이런 몰랐던 부분들을 갖다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현실성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네네. 우리 6기 후배님들 지금 배우고 계시는 거 정말 알뜰하게 배우시고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다. 배운 것을 집에 가가지고 필히 복습을 하십시오. 꼭 맞습니다.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걸 복습을 하셔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접목이 돼서 나중에 가면은 큰 기업을 이렇게 중견기업 정도 좋습니다. 예, 정도의 그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힘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마케팅이에요. 이게 자기 회장님 하시는 게 마케팅입니다. 네, 마케팅 하시는 게 마케팅. 근데 유동수 사장님, 저는 처음부터 느끼게 제가 한 번씩 들어갔잖아요. 깜빡이 두고 이제 들어가서 우리 박순모 대표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박순모 대표님이 새집 증후군 그리고 빨래 너름이 맞죠? 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빨래 건조대가 이제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에게 말을 해야 되겠다. 간접적으로 좀 한번 구해봤더니 저렴하게 주신다네요. 그런 것처럼 조용히 이 박순목 대표님께는 조용히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계시는 바이럴 마케팅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6기 후배님들에게도 나 이런 제품이 있어. 이런 부분이 있으니 한번 애용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간접 PR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정도 MBA 과정도 또 아주 본인이 느낀 대로 진솔하게 그렇죠. 피드백을 맞습니다. 주셨잖아요. 과정에 대한 홍보를 또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우리 그래서 예. 후배님들에게 또 조언을 해주신 부분처럼 정말 6기 분들 우리 선배님 이기수 선배님 위에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 돈 안 들이고 이러한 부분을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이 과정을 만들었다고 하면 정말 열심히 참가해서 좋은 정보를 잘 얻으셔서 내 몸에 체득화시키셔서 잘 운영하셔서 이익이 남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또 대단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
1차 때도 오셨는데 우리 이철주 대표님도 다시 한번 여기 지금 보니까 2기 때 1차 때 안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대표님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CEO 과정 들어오셨는지요? 저는 한 2008년으로 기억한데요. 한 2008년에 그때 지금 MBA 교육이 아닌 장애인 기업 CEO 교육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호텔에서 보통 한 2박 3일씩 했는데 그때 가서 그 교육을 받고 야, 참 정말 좋은 교육이다. 우리 장애인들이 소수의 장애인들 열악한 조건에서 이렇게 유명한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경영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들 강의를 듣고 제가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꾸준히 교육은 다니게 됐고요. 또한 거기서 교육받았던 것 중에 바이럴 마케팅도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그때 교육 중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그때 지금 저는 사실 블로그 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와. 근데 블로그만 했지 블로그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네네. 근데 블로그 선생님이 와서 강의를 하신 거예요. 우리 김태호 선생님이라고 저기 네. 경기도 그 지원센터 계신 분인데 네네네. 그분이 강의를 하고 제가 눈이 번쩍 됐어요. 어.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손을 붙잡고 제가 그리고 그때부터 블로그를 다시 열심히 썼습니다. 저 하루 블로그가 지금 들어오는 인원 저기가요 800명이 최소입니다. 하루 들어오는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안 보이셔도 그리고 이제 검색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써놓은 글이 한 1,200개 정도 글을 썼어요. 와, 20년 동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저 관련된 저는 이제 커피 창업 쪽, 커피 기계 수리, 커피 판매 쪽, 기계 쪽 판매 이런 쪽으로 계속 글을 올리다 보니까 실제로 네이버에서 커피 기계 수리 한번 쳐보십시오. 저 번호가 제가 써놓은 글이 1등으로 올라올 겁니다. 아, 그래서 뭐냐면은 그런 테크닉적인 것들을 배우고 야, 참 정말 도움이 정말 많이 된 교육이었다. 네. 또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또 MBA 하면 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네네. 아, MBA 최고 경영자 과정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대학 가서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500만 원, 1000만 원 골프 치러 가면 또 몇백만 원 들어가고 맞습니다. 또 해외 가잖아요. 예, 가고. 그 엄두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MBA 과정이 딱 뜨는 거예요. 아, 제 일기가 20명이 안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그때 제가 교육받은 그 부분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셨군요. 예, 네. 제가 오늘 이제 MBA 일기 과정에서 제가 정말 눈이 네, 정말 가슴이 네, 대표님 잠깐만요. 한번 클로즈업으로 우리 6기분들을 위해서 혹시 우리 감독님 좀 클로즈업으로 잡아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그래서 네, 이 도표를 보고 저희가 MBA 일기 과정에서 이 도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은 경영학 책에 있는 게 저는 경영학 전공자는 아닙니다만은 네. 여기서 맨 밑에 우리는 변화와 혁신이 나옵니다. 네. 변화와 혁신. 변화와 혁신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변화와 혁신은 자신의 노력과 끊임없는 학습에 의해서 변화와 혁신이 주도된다고 선생님께서 우리 그때 지도 선생님 거의 강의를 한 90% 정도는 우리 김선영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변화와 혁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게 경영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가지고 제가 코팅까지 제가 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제 후배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준비돼서 오신 분은 또 처음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진짜로요. 네. 그래서 경영학인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좀 말이 좀 길어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여기 MBA 과정에서 교육을 통해서 네네.
정말 새로운 각성, 자극,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줬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센터 관련 분들도 아마 MBA 과정을 이런 과정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MBA 과정에 지금 우리 6기 후배님들도 MBA 과정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행운이다. 정말 그렇게 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사업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여기 우리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우리 또 담당자님도 다 위에 분들도 다 여기 참석하시고 또 여기 온라인상으로도 보고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무일푼으로 돈도 받지도 않고 학습을 해주겠다는데 이 과정을 좀 잘 받아서 우리 또 선배님 대표님들이 이렇게 성공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성공이라는 거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두 분의 어떤 CEO의 어떤 경영 마인드나 이렇게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그 부분은 정말 이 과정을 밟게 되면 주변에 좀 많이 알려서 더 많은 장애인 기업들이 좀 이 세상에 우리 전국에 이 대한민국에 좀 더 성공하는 기업으로 많이 남기를 하는 바람들이 두 분의 어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다음 질문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좀 약간 난해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물품을 앞쪽 부분하고 좀 이제 같이 일맥상통합니다만 공공기관의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이유가 실적이 많이 납품하여 했습니까? 그래서 83%가 납품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서 못한 이유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봤더니 전문가이시니까 말씀하신 게 딱 맞은 것 같습니다. 과도한 실적 등 높은 자격 수준이 무려 38%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양간모 수석 매니저님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마케팅이 나왔어요. 유희성 수사님 또. 그래서 공공기관이 기존 거래처를 선호한대요. 그게 있기 때문에 납품을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A라는 기업이 계속 납품하고 있으니까 제가 못 들어가는 틈새 시장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납품하지 못하는 내 히스토리를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의 어떤 내용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양간모 수석 매니저님께서 이 납품하지 못한 이유를 저희들이 딱 봤더니 과도한 실적, 높은 자격 수준 이거를 어떻게 좀 극복하면 될까요? 앞쪽에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네, 난해하다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난해하고,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처음은 있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납품을 못했을 거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물건을 구매했다가 하자가 발생하거나 불량품이 나왔을 때 나중에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따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물건을 제품 수준을 상당히 올려하는 점도 있고,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은 그 제품 수준, 기준 실적은 조금이라도 쌓더라도 보통 공공기관 납품이 여러 가지 가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가점을 따는 것들도 좀 고려를 해서 그 실적의 그 점수를 좀 커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공구매할 때 그 가점 제도를 잘 숙지를 해야 되겠죠. 가점 제도를 파악을 해서 네네. 보통 그 점수를 하게 되면은 한 가지 항목으로 그냥 점수가 통으로 들어가는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점수가 여러 가지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지금 장애인 기업이라는 가점을 이미 갖고 들어가는 맞습니다. 것이고 네. 나머지 가점들이 있는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걸 어떻게 찾느냐는 문제도 있죠. 근데 현재 미국의 스코어 제도를 지금 변형을 해서 지금 한국에서 비즈니스 지원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네네. 제가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어제 통화를 좀 했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지방청마다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12개 분야에 네. 한 분야에 창업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5명 정도 나오는데 전국에 지방청 통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하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분들하고 각 분야를 상담을 해서 12개 분야를 다 상담해도 좋고 해서 네네. 내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가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네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인간은 노력하고 신은 기회를 준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네. 그 가점들을 찾는 노력을 좀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누구나 납품은 처음 한 때가 있었다. 그걸 네. 기억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런 부분에서 처음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그 단어 처음이라는 부분에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처음은 있었습니다. 그 처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있었고요,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기업도 태생이 있었고 그런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두 선배님들이 있지 않나, 그런 기업들이 존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점 제도에 관련된 부분 중에 지금 대표님도 계시지만 장애인 기업 그 부분에서 가점도 있겠지만 여성 기업이라는 또 CEO 분들, 지금 우리 6기 분들이 좀 여성 기업 CEO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성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 가점이 되게 되면 가점이 또 되는 부분. 그러면 수석 매니저님, 장애인 기업이면서 여성 CEO면, 여성 기업이면 그러면 2배가 되나요? 예, 가점이 더 추가가 되겠죠. 가점이 다시. 예. 근데 청마다 또 틀릴 수도 있겠죠. 납품하는 그 제도에 따라서 그게 이제 납품받는 기관에 네네. 가점 제도가 있는데 이제 제가 초기에 이야기하려다가 말았는데 네네. 이 모든 정보에 네네. 이 가장 정확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서류를 취급하는 겁니다. 예. 그 서류를 접수받는 사람이 이 실수할 확률은 이제 실수하기도 하지만 실수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네네. 이게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비즈니스 지원단 이야기 드렸던 것은 거기에서 찾아가지고 통화를 한 다음에 담당 실무자가 누군가를 찾아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떤 점을 유의하는지를 정보를 받아가지고 예, 가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좀 해서 네. 내가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내 강점은 계속 살리는 쪽으로 해서 계속 도전을 하면서 누적된 점수를 쌓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자기 수준을 이제 찾아가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기 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지만 6기 CEO 대표님들 가점 제도에 관련된 부분 중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정리해 드립니다. 본인들이 납품하시는 공공구매나 이런 부분에서 가점 제도 납품하고자 하는 그 기간의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는 그분을 찾는 게 이제 우선시 돼야 된다는 부분에 우리 수석 매니저님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우리 상담 창구가 있으시잖아요. 네, 008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여러분들이 또 다 등록돼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쪽에 또 상담을 많이 의뢰를 하시고 물음에 분명히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음에 답을 문을 두드리시면 우리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센터가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 꼭 해서 이 자기 수준을 좀 넘어갈 수 있는, 턱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 공공기관이 기존 거래처 이거 참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유승 소장님, 참 마케팅, 저도 마케터로서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기존 거래처가 있으면 선호를 하면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난감하네 이러잖아요. 네, 진짜 난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기회는 그 땜빵 때 온다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땜빵.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기회는 이미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비는 때가 있어요. 야구를 하다 보면 주전 선수가 다치거나. 저는 제 인생의 목표가 슬로건이면 이 기회는 땜빵 때 온다. 단 나에게 그 핀치 히터, 대타자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사실 기존에 있던 사람을 밀어낸다 쉽지 않습니다. 일단 뭐 행정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아니면 사기업이든 담당자 입장에서 리스크를 안고 싶지 않아요. 그렇겠죠. 다시 말해서 그가 리스크를 극복하고도 해야 될 이유를 찾아줘야 돼요. 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장애인 기업이다 뭐다 이런 메리트도 있죠. 그렇다면 당신네 기업이 똑같은 종이를 쓰는데 우리 장애인 기업 걸 쓰면 대외 이미지가 어떻게 좋아지고 어떻게 좋아지지 하는 우리를 바꿨을 때 당신에게 돌아갈 이익까지도 충분히 어필을 해놔야 돼요. 네네. 그런 작업들을 한다고 바로 담당자가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타이밍의 기회가 와요. 언제냐? 담당자가 바뀔 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관계를 이렇게 맺어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영업사원들 교육할 때 보면 내가 100군데 업체를 방문하는 영업사원이 있고요. 10군데를 10번 방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똑같이 100번 움직이는데 네. 어디가 더 확률이 높을까요? 10군데를 10번 가는 게 나은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업한다고 100군데를 그냥 막 얇게 다니죠. 사실 네네. 그래서 초기에 관계를 맺을 때 집중해서 그럼 그렇게 들락날락거리면 인사이동 내용도 알고 곧 누가 올지도 알아요. 그 새로 오는 사람에 대한 키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은요. 업무를 새로 맡으면 뭔가 개선을 하거나 할 의무라는 걸 느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가서면 그럼 제가 이번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 네. 그래서 그런 노력들 100번을 한 번씩 다닐 거냐, 10번을 10군데로 갈 거냐. 네.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그 기회가 올 때를 잡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럴 수도 있습니다. 6기 우리 CEO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유희성 소장님 나한테 기회는 전혀 오질 않으면 어떡해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요?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또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공공기관과 입찰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잘 우리 거래처를 들여다보면 필요한 게 보여서 상품이 만들어진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네네네. 내가 A라는 상품을 팔러 갔는데 의외로 저기 B가 부족하네? 그럼 B를 내가 만들어 들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다가가는 거래처에 대한 니즈를 또 같이 역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군데를 10번 가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또 다른 내가 갖고 있는 기술에 의해서 파생돼서 A라는 상품은 못 들어가도 내가 추가적인 B라는 상품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깊은 관계심을 만드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네.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 네. 저는 이제 교육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에듀케이터지만은 또 우리 유희성 소장님이 저를 잘 아시겠지만 저도 마케터로서의 역할을 이제 또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지금 말씀하셨던 10군데를 저는 10번 갑니다. 왜 그러냐면 확률적인 부분을 따진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이야기했던 릴레이션, 네. 관계십이라는 부분에 관계성이라는 부분을 제일 맺기가 힘들고 유지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초심의 마음을 절대 잃지 않아야 되는 게 또 마케팅의 제일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이어서 이 다음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벌써 우리 대표님들, 우리 전문가, 우리 패널로 오신 우리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벌써 1시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벌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표님은 오셨으니까 한번 아시고 벌써 지금 1시간이 지나갔는데 빠르네요. 빠르시죠? 네. 그러면 잠깐 쉼 타임으로 지금 대표님 생각하셨을 때 기존에는 이제 다들 모여서 강사님이 계시고 바로 대면으로 이제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간단하게 이 오프라인 이런 선배 멘토링 토크 콘서트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여기 오셔서 지금 해보시니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눈물 나는 인생을 살 것인가? 네, 눈물 나게 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네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네네, 대다수 보면은 힘들다.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네. 코로나 시대에 많이 힘들다, 어렵다, 자포자기 이거 하면 뭐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눈물 나는 삶이죠. 네네, 그러나 눈물 나게 하는 삶은 뭐냐? 노력입니다. 네, 노력 없이는 어떤 것도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영업에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쭉 하셨는데 대단히 참 깊이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10군데를 10번을 가야 되지 영업은 투망식이 아니에요. 네네네. 영업은 작살식입니다. 작살로 목표를 두고 내가 저기에서 목표치를 따낼 때까지 네네.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기 대표님,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제 말의 요지는 질문은 그게 아니었고요. 예. 오프라인으로 사기를 받으실 때와 지금 이 오프라인이 아닌 예. 이제 온라인으로 여기 참석하셨을 때 느낌을 좀 이야기를 해주십사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니 우리 사기 선배님이 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 끌어서 죄송합니다만 사회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량이 있기 때문에 개인 분량 많이 갖고 하시면 편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녹화가 아니어서 그래도 라이브로 되니까 그나마 말씀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이 그 전에 받으셨을 때
오프라인이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워크숍 보셨을 때 어떤 느낌으로 지금 1시간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제 앞에 서두에 예, 말을 예. 드린 건데, 네. 서두인데, 예, 지금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간에 네네네. 내 것을 내 것을 만들고자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예, 물론 온라인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온라인 문화에 젖어 있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오프라인 속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모든 면들이 비대면 상태로 돌아가고 온라인 쪽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 문화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됩니다. 네네. 예. 먼저 것이 좋다 나쁘다가 이것이 아니에요. 온라인이 좋다 오프라인이 좋다 나쁘다 뭐 어쩌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그 분야를 내 것으로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네.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그러면 그때 오프라인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오프라인보다 지금 온라인 더 나으신가요? 지금 보셨을 때, 지금 현 시대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앉으셔서 지금 이야기하신 거 그걸 여쭤보고자 그걸 하는데. 굳이 따진다면은 네네네. 비중을 오프라인이 본다면. 낫죠. 오프라인이 더 예, 낫다. 오프라인이 낫습니다. 아, 예. 그래요. 맞습니다. 예. 왜 제가 여쭤봤냐면 어떤 느낌적인 부분을 이제 여쭤보고자 했던 부분인데 예, 예. 오프라인이 맞죠. 대면적인 부분인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에 적응하면서 변화하는 그런 부분. 우리 일기 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변화와 혁신 아까 클로즈업을 해드렸잖아요. 변화와 혁신이 없으면 이 부분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6기 분들은요 선배님들과는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차별성이지만 이 차별성이 뭐냐면 벌써 이분들은 줌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벌써 강의를 다 들으셨고요. 어떠한 그 매뉴얼을 다 숙지를 하셨고 이분들은요. 뭐 지금 대표님 또 아시겠지만 또 지금 우리가 여기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는 이 멘토링 토크 콘서트도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6기 분들은 시대에 또 적응했다는 첫 번째 기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정부의 기업 활동 지원 정책에 이용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성공을 이야기보다는 실패를 많이 들어봐야지 그걸 안 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래서 기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지원 정책 중에 이용을 하는데 정말 이것만큼은 너무 어렵다라는 게 나왔는데 무려 82%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게 82%예요. 지원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홍보가 부족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1차 때 웨비나 워크숍을 하는 멘토링 토크 콘서트 할 때 유희성 소장님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어떤 불만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해주십사 했던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데 경영 쪽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니 우리 수석 매니저님께서 양금원 매니저. 예, 전번에 그 서정은 선생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정부 정책이 한 600개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내가 그걸 다 알 수 있냐?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그 안내나 여러 가지를 한 20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안내하는 사람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터넷에 기록돼 있는 게 엉터리 정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은 어느 시점에 날짜들이 100에서 나오는데 인터넷 정보에 가면 그게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정보가 틀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을 받은 사람을 만나 보면은 굉장히 쉽다고 해요. 네네. 못 받은 사람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정보가 편협하게 한쪽에 치우쳐서 자꾸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하는 정보 제공 시스템이라든가 네네. 이게 되도록이면은 소통을 해서 만나든지 전화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자꾸 자기가 보통 이제 정보를 얻는 사람은 네네. 자기 기준이 있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자기 생각, 뭔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생각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엉터리 정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정보 제공을 하는 때 소통을 하고 그 정보를 주는 사람은 군대에서 복창하듯이 한번 확인을 하는 작업을 좀 했으면 합니다. 네네네. 대개는 확인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예. 듣는 사람은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 갖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네네. 나중에 보면 엉터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정보 제공하는 루트는 많이 있는데 네네. 그걸 받는 사람이 잘못된 경우가 많으니까 네. 꼭 정보 제공해 주는 분은 꼭 복창을 한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우리 장애인 기업 CEO MBA 교육 과정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 센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양관모 수석 매니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 센터의 전체적인 정보는 거기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6기 CEO 분들께서는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 센터의 모든 정보, 또 게시판, 자료실 이러한 부분을 좀 많이 활용하시고요. 또 우리 선배님들도 그러한 부분에서 정보들을 많이 얻었고 지금 정책에 대한 부분도 우리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정책적인 부분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008로, 팔로 개척 이런 부분의 동영상도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에 우리 구독을 누르시면서 우리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에 구독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부분을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의 제일 장점은 복습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해보시고 모르면 센터에 담당자에게 우리 양관모 수석 매니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꼭 담당자에게 물어보시고 나만의 기준에 맞는 부분을 어떻게 잘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도 본인이 우리 CEO분들께서 극복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마지막 이게 이제 질문인데요. 이게 하기에 앞서서 이제 분량이 나옵니다. 이제 분량이 나옵니다. 네, 네. 이제 분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철주 대표님과 우리 우리 사기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후배님들과 이런 부분 CEO 과정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실패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커트하게 되면 분량이 이제 다 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철주 대표님부터. 네. 우리 MBA 지금 과정의 그 공부들이 그냥 공부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사업 현장에 그리고 내 회사에 적용을 해서 그게 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희 MBA 1기 동기들은 MBA 과정에서 저희가 받았던 교육들을 좀 더 심화 과정으로, 그래서 심화 과정의 학습을 통해서 같이 또 공부하고 또 예전에 교수님을 초빙을 해서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학습이라고 하는 게 공부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변화와 혁신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공부해야 되고 학습해야 되고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와 혁신 부분을 MBA 과정에서 배운 그 어떤 지식들을 그것들을 좀 더 세련되고 심화된 과정으로 가려면은 반복하고 아까 말씀하신 복습하고 또 어떤 단계에 또 올랐을 때 더 깊은 어떤 단계로 올라갔을 때 우리는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기간 동안 꼭 복습 그리고 또 심화 과정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같이 더 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박술목 대표님, 사기 회장님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앞서서 우리 일기 대표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굳이 제가 여기다가 또 한 번 더 곁들이고 싶은 말은 네네. 먼저 제가 요 본론을 말을 하기 전에 네네네. 아까 자금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정부에 계시는 담당분이 이 프로를 보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제가 소신껏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네네. 이게 정부 지원이다 뭐 정부에서 하는 이런 내용들이 네네. 결국은 마중물이거든요. 네네. 펌프질을 할 때 이게 물을 적당히가 아니라 충분히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네. 적당히 넣으면은 올라오다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다가 꼬르륵 하고 다시 내려가 버린단 말입니다. 네네네. 이 물이
올라올 때까지는 충분히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대개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지원 회전이 이자 지원이다 뭐 이런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이 보면은 매출의 3분의 1 주로 그렇죠. 예,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이제 이자 지원이다 뭐 이런 걸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해줄 것 같으면은 네, 네. 이 물이 완전히 올라올 수 있도록 한결같이 이 기업을 하시는 시어분들이 그래요. 한 방울만 터트려 주면은 내가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데 네, 네. 이 물 한 방울 때문에 내가 못 올라간다. 한탄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예, 왜? 제품이 있고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품을 만들어요. 제품을 온갖 것 다 들여가지고 제품을 연구 개발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네. 제품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팔아야죠. 상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네. 상품을 만드는 것이 상품이 그냥 됩니까? 마케팅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는 돈이 네. 예 그야말로 총알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총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6기 우리 후배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도 학습했던 그 교재를 가지고 머리맡에 두고 막힐 때마다 세무면 세무, 행정면 행정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지금도 보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때 당시 옆에다가 붉은 저 밑줄 치고 해놓은 그런 것들을 예, 예. 지금도 보고 있는데 지금 그 공부하는 교재를 가지고 반드시 그걸 갖다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네, 네.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네. 막힐 때마다 왜 시오는 전반적인 것을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세무면 세무, 격리면 격리, 노무면 노무, 행정이면 행정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부분적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알고는 있어야 되지 남의 손 빌려서 한다? 지적 못하는 시오는 아니에요. 지적 못하는 시오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지적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네, 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그 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부 시책에 따라 가지고 제가 뼈저리게 이번에 한번 내가 그 절실하게 느낀 게 있어요. 이번에 그 대통령 우리 회원 중에 대통령상을 추천을 해드린 그런 그 기업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분 리스트를 제가 한번 봤어요. 이야, 진짜 보니까요. 이거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리스트를 쫙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네. 누가 봐도 그게 하려고 하면은 평소에 가점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그걸 갖다가 꼭 부분에 대해서 그 증거 자료를 이미지든 사진이든 뭔가를 증거 자료를 남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홈페이지든지 어디 있는지 꼭 기록을 해놨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그런 부분들이 다 필요합니다. 네, 네. 예, 꼭 그걸 하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순목 대표님께서 우리 6기 후배님들에게 주옥 같은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CEO분들이 다들 똑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상이몽이 아닌 똑같은 한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볼게요. 장애인 기업 CEO로서 향후 기업 활동에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긍정적인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6기 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까? 라고 했는데 의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판로 지원입니다. 우리 박순목 대표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상품을 어떤 경로로 어떤 루트로 해서 이걸 팔 것이냐. 우리가 일명 말하는 부분 있잖아요. R&D 쪽은 영업을 뭐라 하고 탓을 하고 마케팅 쪽은 영업 쪽은 R&D를 탓합니다. 근데 그런 기업은 망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현황은 그러더라고요. 남의 탓을 하기보다는 우리 회사가 어떻게 잘 성장할 것인가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판로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6기 분들은 제일 중요한 정책이라고 지금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매니저님께서 수석 매니저님께서 좀 한번 네. 제가 오늘 저한테 질문이 꽤 많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보기와는 다르죠. 이게 지금
웨비나라고 하는데 웹 세미나의 줄임말이잖아요. 예, 웨비나 제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 좀 경험이 있습니다. 네네네. 뭐가 있냐면 서울시에서 그 강북, 강남에서 500명씩 창업보육센터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때 이제 저 담당했던 센터장이 저한테 와서 새로운 사업이 있냐 하는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일기들 500명, 1000명 정도가 이제 졸업을 하고 네. 나가야 하는데 이 판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서울시에다가 판로를 열어달라 여러 가지 나와서 네.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물건을 전시해서 팔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아, 근데 팔수 있는 공간.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공간들은 많이 있어요. 공간들은 많이 있는데 소비자가 없는 데 있어요. 공간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안 되니까 그 번화가에 소비자가 많은 데다가 이 공간을 설치하고 각자 만든 제품을 갖다 놔서 팔리면은 판로가 열릴 거고 안 팔리면은 시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제품을 안 될 거다 했더니 이제 그 서울시에서 5억 원의 예산을 책정을 해갖고 아. 신촌에다가 매장을 연 적이 있어요. 아, 그 뒤에 이제 명동에도 열고. 아, 네. 네, 그게 이제 장애인 기업 지원센터 쪽에서 만약 예상이 되면은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애인 이 주체가 우리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인데 그런 부분에서 팔로 지원의 어떤 기회적인 부분을 언젠가는 한번 만들고 또 상위 기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이 웨비나 워크숍 멘토링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또 그런 부분을 만들지 않을까 이러한 또 기대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소비자가 있는 곳에 제품을 진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가 구매를 하고자 하는 구매 의사가 있다는 부분에서 결정을 내려서 이제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양수성 매니저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공간이라는 그 플레이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근데 좀 네. 제 순서는 아니지만 덧붙이면 아니요, 하셔도 됩니다. 네. 저도 이제 많은 기업들 컨설팅 하잖아요. 네네.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오프라인 공간만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사람들의 구매가 핸드폰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5억을 들여서 저 사람들 안 지나가는 공간에 인테리어하고 에어컨 설치하고 직원 설치하고 근데 사람이 안 지나가는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핸드폰을 열어본단 말이죠. 근데 이건 아주 평등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네네. 실제로 문이 안 열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문이 다른 켠에 방법도 있는 거에 대해서도 이 방송을 보시는 CEO들께서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안 열리는 문 때문에 계속 하소연하고 내가 사업이 안 되는 일을 거기서 찾지 말고 뻥 뚫려 있는 문도 반대쪽에 있단 말이죠. 이 관점의 전환이 지금 우리 CEO들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팔로의 고민은요, 삼성도 고민하고 LG도 고민해요. 모든 기업하는 사람은 팔로를 다 고민합니다. 네네. 우리 장애인 회사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단 그것을 찾아가는 관점의 전환이 좀 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이 사람이라는 게 프레임 속에서 살게 되면 그 관점을 그쪽에만 맞추잖아요. 우리가 일명 말하는 밀레니얼 세대, 지금 현재 밀레니얼 세대와 라떼 세대,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들어보셨겠지만 라떼 말이야 이 말을 하는 순간 번쩍 관점은 픽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유키 CEO 분들도 라떼가 아닌 관점에 지금 유희성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또 우리 수석 매니저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처럼 뭔가를 좀 바꿔서 또 판로를 장소를 좀 찾는 또 타겟을 좀 찾아서 온 오프라인을 좀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유키 CEO 분들은 지금 IT 플랫폼을 줌이라는 플랫폼도 이용하시고 그랬지만 하나 더 첨가해서 제가 좀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면 제품, 우리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유튜브나 이러한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내가 크리에이터가 좀 될 수 있는 그러한 역량도 하나하나씩 지금 계신 곳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설문을 해주셨지만 그 지역에 그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한번 배워보십시오.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제가 경남 지방에 갔다 왔지만 거기에서도 장애인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와 열정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서 자기 제품을 자기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고 싶어서 공부하려고 왔다. 저는 그 말 듣고 시대를 정말 잘 적응하신다. 아까 전에 다들 말씀하셨던 부분이 일괄로 함축돼서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으로 해서 2020년 장애인기업 CEO MBA 과정 멘토링 토크 콘서트를 이제 막을 내려온가요? 우리 감독님? 자, 이제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자, 한마디씩 여러분 6기 우리 후배님들 위해서 한마디씩 해주시고 우리 전문가분들도 한마디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제 조건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잘 또 저력 있는 우리 극복을 잘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기업 CEO분들을 위해서 선배님들 또 전문가분들이 한마디씩 해주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짓고요. 일단 그 와중에요. 지금 질문 한번 질문사항 올려주시면 우리 이철주 대표님 말씀하셨던 이 2020년 개정판 이거를 저희들이 나중에 말씀하시면 김수현 연구원에게 우리 말씀하시면 제가 되신 분에게 제가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철주 대표님부터 마지막 마무리해 주시죠. 사업은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일반 정상인들도 사실은 사업하기 힘들고 우리 장애인들도 사업하기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청각장애 5급입니다. 이제 실제 같은 장애인도 남의 장애는 이해를 하지 잘 못합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고찰하고 자기 자신의 위치, 자기 자신의 건강 중에서도 육체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특히 정신적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겪게 되는 하나의 문제가 어떤 정신적인 장애들도 상당히 스스로 내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어떤 막을 치는 정신적 장애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산을 좋아합니다. 제가 갑자기 산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제가 총무님한테 산 갔다 와서 제가 블로그 글을 써 보냈습니다. 그래서 불암산,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을 제가 하루에 타려고 불수사도복을 산행을 했는데 4개 산은 탔습니다만 1개 산은 마지막 북한산은 못 탔습니다. 근데 12시간 동안 32km를 걸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북한산을 타려고 하는데 바람이 시하게 불고 비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포기하면서 내가 조금 열정이 부족하기보다는 내가 준비가 좀 부족했구나. 그렇지만 마지막에 운이 안 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무리 노력해도 또 아무리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운 짐 지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자기 건강관리 잘 하셔서 사업 잘 하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해 주실 우리 또 이기수 위에 선배님이십니다. 4기 박설목 대표님, 우리 마무리 인사를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6기 후배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눈물 나는 세월을 보낼 것인지 눈물 나게 하는 노력을 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굳이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유리관에다가 빈대를 넣어놓고 위에다가 유리관을 올려놔 보십시오. 그러면 이 빈대는 그 유리관을 향해서 계속 뜁니다. 빈대가 상당히 높게 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유리관을 열어놔 보세요. 그 빈대는 거기까지밖에 뛰질 못해요. 더 이상 뛰려고 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싶느냐. 저희 회사는 3대 제약이 있습니다.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이 말 한마디에 저는 그 직원을 집에 가서 발 뻗고 잠자라 그럽니다.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노력도 해보지 않고 안 된다는 말에 저는 그 한마디만 하면은 머리가 뻗쳐 섭니다.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 때는 조물주의 형상대로 만들었거든요.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완전한 분이에요.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면은 반드시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조만간에 백신 나오죠. 예, 아무리 변종이 생겨도 백신이 나오고 그에 따른 아이디어가 반드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비대면 상태, 온라인 상태, SNS 상태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 젖었던 그 문화를 탈피해서 이제는 정말 이런 시대도 오겠구나, 왔구나. 그래서 이 시대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자신을 관리하는, 내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면은 실패된 인생밖에 살 수가 없어요. 저 멀쩡해 보이죠? 저 대수술 5번 했습니다. 대수술 5번 해가지고 저 척추 장애 5급입니다. 현장에서 떨어져 가지고 했는데 누구도 봐도 정말 반신불수가 되든지 이 다리 하나는 못 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아침 4시 반이면 일어나가 새벽기도 갔다가 그리고 6시부터 운동을 1시간 반 동안 시작합니다. 그러면 8시에 어느 직원보다도 먼저 출근해야 됩니다. 해서 내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 관리 하나 뭐 하지 못하면서 그 많은 직원들을 어떻게 먹이 살리겠다는 겁니까? 6기 우리 후배 여러분들, 먼저 내 자신부터 관리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유인성 소장님 마케팅에 또 1, 2차 다 참석하셨는데요.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6기 우리 교육생님들에게, 우리 CEO 교육생님들에게 한번 네, 말씀 마케팅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요. 오늘 좀 조금 클로징 멘트로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회가 준비된 사람한테 온다라고 했는데요. 전 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기회는, 예전에는 진짜 기회가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갔어요. 근데 지금은 기회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말을 바꿀게요. 준비된 사람한테 기회가 온다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한테만 기회가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네, 준비된 소장님, 사람한테만 카메라를 저쪽으로 봐달라고 네, 하십니다. 준비된 사람한테만 기회가 보여요. 그 준비란 뭐냐? 결국엔 학습이거든요. 지금 이 공짜로 진행되는 이 온라인 MBA 과정을 여러분, 아까 선배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이거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준비예요. 이 철저한 준비를 머릿속에 넣고 계시다가요, 어느 날 기회가 쓱 지나갑니다. 근데 누구는 기회인지 모르고 지나갈 거고요. 이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시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기회구나 하고 잡으실 거예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한테만 보이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준비하셔서 그 흘러다니는 수많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 경영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양감모 우리 수석 매니저님, 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게 80년이었으니까 40꽤 오래됐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직접 사업도 20년 가량 하고 지원해주는 업무에 20년 이상 또 종사를 하고 하면서 세월이 왔는데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돈이 있으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돈이 없으면 소비자가 원하는 걸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진정 소비자가 원하는 건지를 한번 점검하시고 소비자가 원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아이템 수익 모델들을 개발하고 그쪽에 계속 노력하는 그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흔히 이제 최근에 유행한 개념 설계도 이야기 있지만은 진정한 수익 모델인 스케일업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노력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까지 우리 2차 웨비나 워크숍 멘토링 토크 콘서트에 우리 4분을 모시고 정말 값진 또 시간을 보냈는데요. 벌써 1시간 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또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장애인 기업 CEO MBA 교육과정 웨비나 토크 콘서트 이렇게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우리 대표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힘든 시기에 잘 이겨내고 있는 우리 저력의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기업 CEO MBA 과정을 잘 수료하셔서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의 중심은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의 모든 답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쪽을
문을 두드리시고요. 그거에 대한 나의 제일 가까운 부분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이제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9, 10회차 남아 있고요. 10월 30일 날 우리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률에 관련된 부분 잘 지켜주시고요. 그 관련된 부분에서 나중에 또 이 랜선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랜선으로 이렇게 플랫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과정, 이 과정도 또 홈페이지에 다시 올려질 겁니다. 그래서 토크 콘서트, 멘토링 토크 콘서트 다시 들어보고 싶은 거는 다시 반복의 학습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장애인 기업 CEO MBA 교육과정 멘토링 토크 콘서트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박수로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